백 교수님 먼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비밀 경찰서 운영 문제. 네. 이걸 좀 따져봐야겠는데 네.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던스가 지난 네. 9월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그렇습니다. 중국이 세계 각국에 네. 비밀 경찰서를 몰래 운영하면서 비밀 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최근 조선일보가 아주 특정 보도를 했어요. 단독 보도를 하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실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예,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그 폭로죠. 사실 어떻게 보면 폭로에 의하면은 세계 53개국 102개 소에서 비밀 경찰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의 칼럼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2018년도 그 안희정 전 지사 그 성폭력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김지은 씨하고 관련된 이 부분인데 2017년도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그 추거홍 중국 대사 부부를 초치를 합니다. 초대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상하원이라고 이게 콘도입니다. 이 빌라 2층에서 이제 안희정 전 지사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재판장에서도 폭로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 이슈가 됐었던 건데. 이슈가 됐죠. 그 김지은 씨가 이제 그 안희정 전 지사 민모 씨 부인 민모 씨 얘기는 침실에서 부부가 자고 있는데 김지은 씨가 2층 침실로 침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재판장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지은 씨 쪽에서는 반박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내가 수행 비서로서 안희정 전 지사의 업무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추거홍 전 중국 대사하고 함께 온 묘령의 중국 여성이 전화로 이 차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옥상에서 이제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김지은 수행비서 입장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안희정 전 지사가 2층의 그 묘령의 여성을 못 만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2층 복도에서 있다가 잠이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논설이나 칼럼에서는 중국의 비밀 경찰이 중국 대사 내지는 상당히 비밀 경찰을 각국에서 특히 우리 한국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개연성이 높다. 이런 지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비밀 경찰서 운영 이 부분이 이제 조선일보가 처음 보도할 때는 강남에 중식당이 그런 비밀 경찰서로서의 의혹을 받고 있다. 그랬는데 이제 중국 대사관 측은 부인을 했습니다만, 부인했습니다. 그 중국 음식점 이름도 다 나와 있죠. 동방명주라고요. 그런데 부인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보도가 되고 이슈화가 되니까 일거열정도 인테리어 사업원이라고 중단하겠다 하더니 바로 지금 폐업에 들어간 거 보면은 스스로 자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동방명주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강남권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송파구 관내에 있는 선착장 쪽에 있는 유명한 중국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업소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 있는 큰 건물, 이 9층에 지금 그 왕모 씨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중국의 그 44세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인인데 이 사람이 운영하는 업소인데 이 사람이 이걸 운영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시기에도 거의 한 13억 정도의 그러니까 자본 장식이 된 손해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해서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이 비밀 경찰이 폭로가 되면서 지금은 예약 손님만 받고 그다음 내년 초에 폐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모 씨라는 44세 된 이 중국인이 지금 이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비밀 경찰의 최전선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책임자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국회 앞 대로 그 빌딩에 지점까지 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중국 중앙TV, CCTV도 같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중국이 우리나라에도 비밀 경찰서를 아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 측에서도 뭐 조선일보 보도에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해외에 110 서비스를 그
그 민간이 운영하는데 거기 뭐 운전 면허를 갱신해 준다든가 또 여권 업무를 좀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경찰서랄까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사실은 굉장히 지금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폭로가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 10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추진합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이 동방명주가 바로 영업 시작한 시점이 그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했던 그 정책에 맞춰서 2017년 12월에 동방명주라는 중국집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상당히 의혹이 있는데 사실 아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바로 미인계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나 학자나 언론인들을 상대로 미인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접촉을 하면서 추진하는 의혹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엄청나죠. 조선족, 한족, 뭐 이런 그 중국 국적의 그 중국인들이 100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중국의 체제, 그러니까 소위 중국을 비난하거나 시진핑 국가 주석에 대한 뭐 코로나 그 이런 정책도 비난한다라거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동향 감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각계격파를 하는 또 내지는 그 사람들 비밀을 만들어서 중국에 소환을 시키는 이런 비밀 경찰 임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른바 반체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강제 귀국시키거나 강제 귀국 안 하려고 하면은 중국에 있는 가족들 그렇죠. 좋지 못해. 이렇게 위협을 해갖고 뭐 테러 위협도 하기도 하고. 입을 다물게 하든가 또 귀국을 시키든가 뭐 그렇죠. 이러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시진핑 체제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념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사상 이런 것들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그렇죠. 하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들은 또 공자학원이라는 것을 세 개 또 두어가지고 그런 문화, 이념, 정치적인 그런 사상 전파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비밀 경찰이 해외 중국인들을 감시하거나 색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응 조치를 한다 이러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죠. 중국으로 데려가는 여우 사냥.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태난 작전이라 그래서 반체제 인사 단속을 탄압하는 건데요. 네. 지금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라는 데서 이 비밀 경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 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가 소위 말하면은 중국어나 중국 문화 이를 전파하기 위해 가지고 비영리 교육 기관이라든가 실제로는 세계 각국 진출 대학 지자체 이런 데 연계해서 중국 체제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는 의심을 받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계된 행동이 최근 미국이나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서는 공자학원이 있었는데 이걸 폐쇄 조치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에서도 똑같이 비밀 경찰의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23곳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왜 지금까지 비밀 경찰의 어떤 의심이 있는데 이걸 계속 지속하게 했느냐 아마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전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걸 용인한 게 아닌가. 모른 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폭로가 되면서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내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개소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나 중국 등 이런 나라들이 해외 각국에 자기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해서 선거에도 개입하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거고 그 대표적인 그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그렇습니다. 이 대선 붙었을 때 힐러리 그 이메일을 러시아 정보 당국에서 그 해킹해갖고 공개하면서 힐러리가 아주 공경에 처했지 않습니까? 뭐 캐나다라든가 얼마 전에 트리도하고 시진핑하고 한바탕 붙었잖아요. 왜 그런 비밀 경찰 같은 걸 운영하냐고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시진핑한테 항의했는데 그게 캐나다 언론에 나니까 시진핑이가 그 공개적으로 캐나다 총리한테 우리 둘이 한 얘기를 그렇게 공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갖고 항의하는 모습까지 얼마 전에 아세안 그 정상회의 때
공개가 돼갖고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은 그러한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고위 공무원이라든가 외교관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침투해 갖고 그 침투 방법이 돈을 준다든가 그래갖고 뭐 고급 학술 정보도 빼내고 기술 정보도 빼내고 또 이제 정치인들 또 인간의 속성이 여자한테 좀 약하잖아요. 그 이제 미인계. 거기에 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미인계를 쓴 것 아니냐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안희정 케이스가 딱 드러난 거지. 그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 빙산의 일각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저 정치권에 사실은 뭐 이광재 안희정하고 좌희정 우광재라고 할 때 노무현의 아주 핵심 측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 사무총장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은 이제 자기가 중국통이라고 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자기가 러시아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야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정치권에도 이런 게 많이 침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 비밀 경찰 운영이라는 게 폭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타이밍을 맞춰서 이 조선일보 칼럼이 잘 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가 세계 빅2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그러면 이런 나라에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1대1로라든가 이 소위 말하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그 G2라고 하는 부분에 자기들이 미국을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야욕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아세안 국가를 먼저 자기네들이 영향력 아래에 둠으로 해서 이제 세계로 더 영향력이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인, 정치인, 교수, 학자층 이런 사람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미인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뭐 향의라든가 내지는 이권을 건네주는 형태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인포를 빼내가지고 정보를 빼내서 이 중국 국가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한 번 이게 연결이 되면 제가 수사를 오래 해봤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약점이 잡히면서 그 사람들이 조정하는 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 정책을 펴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중요한 게 뭐냐? 언론인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만약에 이런 어떤 약점이 잡힌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 이상의 어떤 국가의 그 안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안희정 충남지사의 추공 중국 대사를 초치를 했는데 그 심야에 옥상에서 제2차를 기대한다고 하는 부분은 미인계 일환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뭐 안희정 전 지사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미국에서도 게리 로크라고 주중 주미 대사가 그 미인계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사직을 하고 아주 정치권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그걸로 끝난 경우도 있고 네덜란드 대사도 그런 미인계에 넘어간 적도 있고 고든 브라운 영국 전 총리의 비서도 미인계에 넘어가서 술 한잔 먹다가 아주 중요 서류를 탈취당한 적도 있고 특히 일본 외교관 한 사람은 그 미인계에 넘어가서 정보를 빼내다가 본인 스스로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그런 사례까지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드러난 것이 그렇지 뭐 호주라든가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미인계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빼내가고 그런 경우가 있고 딱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지 않는 한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에는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워낙 친중 정책을 쓰다 보니까 중국 일이라고 하면 서로 알면서도 모른 체 해주고 또 덮어주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니 해야 할 거고 이제 국정원도 체제가 정비가 됐으니까 국정원, 검찰, 경찰이 좀 제대로 나서야 할 것 같아요. 각 분야의 그 세포들이 퍼져 있으면 그걸 다 긁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2019년 캐나다 총선도요, 그 발표를 하는 걸 보니까 11명의 후보가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은 사실이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말씀하셨지만 9월 달에는 중국이 그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한 시도 이게 이제 그 정보기관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뉴욕 타임즈가 발표를
보도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지난 3월에는 그 호주의 국가안보정보원이 총선을 앞두고 중국의 정보기관이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정치인을 종속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것도 지금 드러나는데 특히 중국의 천인 계획이라고 그 프로젝트를 아시죠? 네. 이게 이제 일본인 학자 44명이 포섭이 돼가지고 중국의 우호적인 정책을 펴도록 하는 게 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런 중국의 비밀 경찰이 우리나라의 전 어떤 그 분야에 골고루 깊숙이 투입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철저히 마련이 돼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예속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가 분명히 이 존재를 합니다. 얼마 전에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시사적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예. 이 전 국정원장 이종찬 씨가 뭐라고 이제 하셨냐면 24인의 언론 학자들과 함께 펴낸 책이 이제 있습니다. 한국의 세기를 찾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중국은 견제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또 친하게 지내면서 견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어에게 잡아먹히듯이 먹힌다. 그래서 중국 국가의 반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고음이 있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원래 중국 태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회영 그 일가들이 전부 중국으로 옮겼죠. 네. 가서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후손이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시죠. 아주 뭐 이시영 초대 부통령 그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국정원장까지 하고 뭐 정치에서도 오래 하셨습니다만은 이런 경륜 있는 분이 진짜 아주 우리 정부 당국이라든가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울리는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아주 좋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잘 아는 분이지만요. 그러니까 이종찬 국정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치권 또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으시기도 하지만 또 존중을 받고 그 인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분이고 정말 그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런 책 속에서 언급을 하셨다는 측면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100% 공감을 표시를 합니다.